아시아나항공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좌석은 비즈니스 스마티움이란 좌석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가장 안 좋은 비즈니스 좌석인 우등 비즈도 있습니다. 이 우등비즈하고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제외하고도요, 아시아나항공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비즈니스 시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그냥 비즈니스고 로열 비즈니스라는 좌석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아시아나항공의 미끄럼틀이라고 불리는 좌석입니다. 항공기 좌석의 미끄럼틀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별명이 미끄럼틀인 이유는 정말 좌석이 미끄럼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얘기할 땐 저희가 앵글 라이 플랫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펼쳐지는 좌석이긴 하지만은 각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평평한 각도가 아니고 이렇게, 요게 미끄럼틀 모양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미끄럼틀 좌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대한항공도 미끄럼틀 좌석이 있는데 유독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미끄럼틀 좌석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에서는 이 미끄럼틀 좌석이 프레스티지 플러스예요. 근데 이 전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중에서 이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탑재된 항공기는 거의 없습니다. 10대도 안 되는 항공기에만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탑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탑재되어 있는 항공기 전체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이 미끄럼틀 항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탑승을 했을 때 이 미끄럼틀 비즈니스 좌석을 만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미끄럼틀 좌석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뒤 좌석 간 간격은 150cm 정도 되고, 그리고 좌석 폭은 51에서 5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플러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펼쳐지긴 하지만은 이 발이 앞좌석의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인 앵글 라인 플랫 형태의 좌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키가 크시거나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계속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사실 이건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좌석을 탑승해도 난 사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밑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15인치 정도의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끄럼틀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67, 보잉 747, A330 요 3개의 기종에 해당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잉 767과 보잉 747 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구형 미끄럼틀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A330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제작된 미끄럼틀 시트가 있고 조금 구형 미끄럼틀 시트가 있는데, 이 A330 기종 같은 경우에는 도입한 지 조금 오래된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구형 미끄럼틀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온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신형 미끄럼틀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형 미끄럼틀 시트하고 구형 미끄럼틀 시트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단 사실 신형이라는 것 자체가 좌석이 오래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좌석이 막 꺼져 있다든가 색깔이 바라거나 그런 게 좀 적겠죠. 그리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구형 미끄럼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옆에를 보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요, 모니터 밑에 바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컵홀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좌석이 신형 미끄럼틀 좌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실 때는 좌석의 옆면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지 않고 모니터 밑에 꽂을 수 있는 형태의 구멍 형태의 컵홀더가 있다라고 발견하셨다면은 그거는 신형 미끄럼틀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총 아시아나항공의 3가지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로얄 비즈니스라는 좌석인데요. 이 로얄 비즈니스라는 좌석은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47,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 2대밖에 없는데 이 2대의 보잉 747 기종에만 들어있는 비즈니스 좌석입니다. 그럼 좀 헷갈리실 수가 있죠. 아까 보잉 747 기종에는 미끄럼틀 비즈니스 좌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같은 보잉 747 기종에 들어가는 로얄 비즈니스는 무엇이죠?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로얄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원래 1등석이었어요. 퍼스트 스위트라는 지금 A380에 탑재되어 있는 1등석이 생기기 전에 과거에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던 1등석 좌석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정책을 바꾸면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다 떼어냈어요. A380 말고 나머지의 모든 항공기의 퍼스트 좌석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 보잉 747 같은 경우에는 이 1등석 좌석을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이거의 이름을 로얄 비즈니스라고 명칭을 바꾸고 대신 이거를 판매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잉 747 기종의 비즈니스를 그냥 여러분들이 발권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냥 미끄럼틀 형태의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을 하시게 되시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노선의 경우 편도 10만원을 더 내면, 왕복 20만원을 내면 여러분들이 이 로얄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콕 노선 같은 경우에는 편도 15만원, 왕복 30만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열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 좌석을 일단 발권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내가 비용을 20만원에서 30만원 왕복 기준 부담을 해야만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하시죠? 아니 무슨 대체 얼마나 대단한 좌석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좌석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좌석 간 간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거의 비즈니스 스마티움보다 넓은 좌석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풀 플랫입니다. 과거에 1등석이었기 때문에 완전 180도로 펼쳐져서 평평하게 누울 수 있는 좌석이에요. 하지만 이 보잉 747 항공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좌석이나 뭐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오래됐고, 그리고 특이한 게 붙어있는 좌석이 없고 양쪽이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형태인데 딱 두 자리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뭔가 우주선의 함장 좌석 같은 느낌? 그래서 저 자리에 만약에 커플이 앉는다고 해도 뭔가 좀 약간 시선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붙어있는 좌석은 딱 그 가운데 두 좌석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창가 쪽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걸 대부분이 노선이 동남아 노선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왕복 20만원에서 30만원을 더 들여가면서 이 로열 비즈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일반 비즈니스 발권을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로열 비즈니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운이 좋다면 비즈니스가 풀부킹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다면 로열 비즈니스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즈니스 스마티움, 미끄럼틀 비즈니스, 우둥비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로열 비즈니스까지 총 4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좌석이 있고, 비즈니스 스마티움 같은 경우는 A350, A380, 그리고 보잉 777 요 3기종에 탑재가 되어 있고, 미끄럼틀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A330, B767, B747 요 3가지의 기종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A321 기종에는 모두 우둥비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A320이라는 기종도 있는데 해당 기종은 아예 비즈니스 좌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잉 747 기종에는 미끄럼틀 비즈니스 좌석도 있지만은 동시에 돈을 주고서 추가할 수 있는 로열 비즈니스 좌석도 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기종으로 매칭을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진짜 실제로 탑승하게 될 비즈니스 좌석이 어떤 것이냐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A330을 탑승한다면 내가 탑승하는 비즈니스 좌석이 구형 미끄럼틀 시트인지 신형 미끄럼틀 시트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그럼 이것도 대한항공하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스케줄 조회 버튼을 눌러서 내가 탑승할 그런 스케줄을 조회하신 후에 해당 항공기가 조회가 되면 옆에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내가 탑승한 항공기의 페이지로 연동이 되는데, 그때 나와 있는 비즈니스 좌석의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요, 요게 완전히 100% 구현이 안 돼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비행기 자체가 대한항공보다 좀 적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기종 변경이 굉장히 많아서 나 처음에는 분명히 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구형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도 왕왕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운에 맡겨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할 수 없죠. 사실 뭐 저희가 이 항공기 기종이 바뀌었다고 해서 항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체념하시고 비행기 탑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린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대분석 이 2가지 참고하셔가지고 비즈니스 발권할 때 되도록이면 좋은 좌석을 탑승하실 수 있게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제가 대한항공의 1등석과 아시아나항공의 1등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등석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시진 않기 때문에 조금 글쎄요, 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분석도 한 김에 1등석까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